안녕하세요. 정답만 족족 집어드리는 족집게 토익 강사 조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여러분 준동사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분사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분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오늘 공부해 볼게요. 자, 분사라고 하는 아이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준동사 라인에 속하는 아이였어요. 그쵸? 자, 준동사라고 하는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다? 첫 번째, 절대 동사의 역할, 즉 서술의 역할 한다 안 한다? 이것 자체만으로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였다? 대신에 동사의 성격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뭐였어요? 바로 자타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들고 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타 동사의 성격과 더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능수동의 개념도 같이 들고 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아마 해드렸을 텐데요. 자, 이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쵸? 저희가 이제 분사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사라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역할, 서술어의 역할 못하고 대신에 동사적인 자타 동사 성격, 능수동의 개념들을 같이 들고 온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자는 얘기겠죠? 자, 그럼 분사라고 하는 아이가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배워요. 분사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사 원형에 주로 ing를 붙이는, 그쵸?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규칙 변화일 때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게 되는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이 동사 원형의 ing로 끝나면 현재 분사, 동사 원형의 ed로 끝나면 보통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보면 된다는 거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건 지금 종류는 봤어요. 그쵸? 어떻게 쓰는 아이들을 보고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구나 라고 얘기하는 건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분사는 어떤 때 써요? 그쵸? 뭐 하려고 분사를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동사 역할은 절대 못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근데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준동사를 배울 때 투부정사나 사실 동명사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동명사는 명사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아이였고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 모두 다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 분사는 어떤 때 쓸까요? 분사라고 하는 ing 혹은 ed로 끝나는 이 패턴들은 문장 안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아이예요. 자, 그런데 형용사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마 또 배우겠지만 우리가 문장 안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또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분사라고 하는 아이도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걸 더불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분사의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형용사 역할하기 위해서 분사를 쓰는데 그냥 투부정사나 동명사처럼 하나의 형태,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의 ing 딱 요것만 가지고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 참 편할 텐데 이 분사라고 하는 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알았지만 문제는 분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ing 쓰고 어떤 때는 pp라고 하는 ed 패턴을 쓰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사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사 중에, 그쵸? 어떤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해요. 왜?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사실 어려운 얘기는 맞아요. 근데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쉽게 보도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저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얘네들의 차이점을 알면 돼요. 공통점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정의했어요. 그럼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럴 땐 현재 분사, 이래서 이럴 땐 과거 분사가 오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에요. 즉 바로 현재 분사는 능동의 개념을 갖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개념을 갖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3강에서 여러분 태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태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능동태, 수동태, 문장의 어떤 동사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뭐 BPP로 시작하게 되면 수동태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능동태라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면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동사를 볼 때 능동태라고 하는 건 동사의 얼굴이니까 B 플러스 PP면 수동태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능동태로 볼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였더라? 바로 이 능동과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어와 동사의 관계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I finished the report라는 걸 예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능동적인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능동이라고 말을 쓰게 되는 거고, 자, report를 주어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report의 입장에서는 보고서가 끝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고서 입장에서는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받게 되는 경우에, 주어가 동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받을 숫자를 써서 수동의 개념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즉, 하는 혹은 되어진이라는 해석적인 부분의 포인트를 자꾸 맞추지 마시고요. 어딜 보신다? 주어 동사의 관계를 따져서 능수동을 판단하라는 게 이 오늘 분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 동사의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근데요, 사실 저희가 보는 건 지금 이거잖아요. 분사는 동사 역할 못해요. 서술의 역할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의 관계를 따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따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the report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ing 중에서 revising 이라고 하는 revise라는 동사, 수정하다, 개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revising, 현재 분사 쓸까요? revised, 과거 분사 쓸까요? 물어보죠. 자, 명사 앞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 중에 택일해라.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은 수정하는이고 수정된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걸까, 되는 걸까, 되어지는 걸까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게 답이겠고 어떤 경우는 이게 답이겠죠. 왔다리 갔다리. 답이 뭐예요? 어쨌든 반반의 확률에서 고민할 수 있는 포인트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셔야 된다? 바로 능수동, 이 개념을 생각해라. ing는 능동, pp는 수동. 이 얘기는 어떻게 본다? 주어와 동사의 개념을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가요, 여러분? 어쨌든 revise라는 동사에서 분사 형태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동사로 취급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수동이라고 그랬었죠. 저 능수동 관계를 따져야지 분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그러니까 뭐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종의 주어처럼 취급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report가 주어라고 판단했을 때 주어의 입장에서 이 동작을 할 수 있으면 능동이니까 ing가 정답이고 할 수 없으면 수동이니까 pp가 정답이란 얘기겠죠. report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능동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받는 거니까 수동의 개념으로 빠져서 정답은 뭐로 간다? revised로 빠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 분사라고 할 때 우리가 ing, pp는 능수동 개념을 갖고 있어 라는 거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개념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하는 이라고 하면 능동이고 되어지는 수동이야. 자꾸 해석적으로 보시는데 해석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다? 주어 동사 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보통 능수동의 개념을 따져서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얘기 했었잖아요. 능수동을 얘기할 때 우리 수동태의 두 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였어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 플러스 PP 패턴 다음 자리에, 그쵸? 일반적으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를 바로 들이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해보죠. 자동사가 수동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 수동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자동사는 과거 분사 형태를 쓰겠다, 안 쓰겠다? 사실은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동사는 사실은 PP 형태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개념보다 기준은 수동의 개념의,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수동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사는 수동의 개념이 없으니까 못 써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저 가끔 가다 보면요, 분명히 자동사도 과거 분사형이 있는 거 보거든요. 자, 여러분 자동사의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죠? go잖아요. go, went, gone이잖아요. 과거 분사 있죠? 그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fall 동사 떨어지다. fall, fell, fallen. 과거 분사 있잖아요. 아니 그럼 자동사는 과거 분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과거 분사형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애써 외우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동사도 과거 분사형이 있습니까? 자, 있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사실 뭐냐면 수동이 아니고요.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끝난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도 사실은 과거 분사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뭐가 없다? 수동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주목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냥 지나치시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정리해 드리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he falling leaves냐, the fallen leaves냐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실제로 시험에서 못 물어봐요. 왜? 첫 번째, fall 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떨어지다. 그러면 falling과 fallen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거든요. falling과 fallen의 차이점이 뭘까? 능수동이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자동사는 수동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수동의 개념 없이 뭐로 간다? 완료 시제로 간다고 그랬었죠? 끝나는 거. 그쵸? 그러면 여러분 falling이라고 하는 ing는 모르겠어요? 시제의 개념에서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해요. 즉, the fallen leaves라고 얘기하면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들이고요. 그 다음에 the fallen leaves라고 얘기하면 떨어진, 이미 끝난, 떨어지는 동작이 끝나버린 잎사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시제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능수동의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석의 차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익에서는 이쪽을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뭐다 우리가 보통 토익에서는 과거분사, 자동사는 무조건 과거분사 안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동사, 과거분사 쓸 수 있어요. 단지 토익에서 안 쓰는 이유는 수동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 그렇죠? 더불어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분사 얘기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